저는 최악의 파혼을 경험했던 30대 여성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밝히고 싶지만 이런 내용의 글을 어딘가에 올린 자체로도 제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다소 많은 생략을 하는 부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이야기하려면 일단 저희 엄마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입니다. 제가 파혼을 한 근본적인 원인은 엄마에게 있거든요. 저희 엄마는 굉장히 예뻤습니다. 엄마가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어 하겠지만 동네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예쁘다고 한 번쯤 돌아볼 정도로 예뻤어요. 어린 시절에 저희 아빠를 만나 덜컥 저를 임신하지 않았다면 드라마에서 봤을 것 같은 그런 외모였으니까 말입니다. 엄마도 그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얄밉게도 자신이 예쁘다는 것도 잘 알았고 외모에 대한 자부심도 넘쳤죠. 하지만 늘 아빠를 만난 걸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빛나던 인생을 망친 게 아빠와 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아빠가 엄마에게 굉장히 잘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불똥은 가만히 있던 저에게 튀기 시작했어요. 구질구질 너만 아니었으면 엄마 이렇게는 안 살아. 널 가지지만 않았어도 엄마는 뭐라도 해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을걸. 그런데 너는 얼굴이 그게 뭐야? 응? 아, 이거 여드름. 여드름? 진짜 별 더러운 걸 얼굴에. 그런 게 얼굴에 있으면 난 벌레 기어다니는 느낌 날 것 같아. 어쩜 너는 얼굴은 둘째치고 피부까지도 안 좋은 건 다 아빠를 닮아. 아빠는 사춘기엔 누구라도 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 너희 아빠는 어쨌는지 몰라도 난 없었어. 난 그런 거 내 피부 위에 달고 다닌 적도 없다고. 너 세수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세수해. 그리고 세수 자주 하면 더 안 좋다고 그랬는데 피부 보호막이 있는데 피부가 공부로 되니? 그거 이론 아무리 들어봤자야. 피부는 나처럼 타고나는 거라고. 아우, 너만 보면 내가 답답하고 머리만 아프니까 얼른 씻든가 어쩌든가 해. 내가 네 얼굴만 보면 한숨이 나와. 여자는 얼굴이 생명인데. 아우, 됐다. 말을 말아야지. 저는 평범한 얼굴입니다. 사실 엄마가 그렇게 끔찍해하는 제 얼굴은 밖에 나가서도 누가 놀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물론 제가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필이면 엄마 아빠의 안 좋은 부분을 다 닮은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제 눈은 옆으로 길게 뻗어 있었고 코는 낮고 작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냥 사춘기에 잠깐 생기는 거라고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괜찮았는데 엄마가 주는 스트레스로 흉까지 진 상태였죠. 그런 저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주는 건 바로 엄마를 꼭 닮은 제 동생 때문이기도 했어요. 물론 내가 좀 더 예쁘긴 했지만 넌 내 어린 시절이랑 많이 닮았어. 넌 엄마 대신 꿈을 이뤄줘야 해. 가수라든가 드라마 여주인공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진짜? 그럼 나 연기학원 이런 거 다닐래. 응? 그래? 우리 작은 딸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는 앞으로 널 위해서 살 거야. 알았지? 엄마, 난 피아노 학원 가고 싶은데. 뭐? 피아노? 우리 형편에 둘이 가당키나 해? 넌 언니가 돼서 왜 그렇게 욕심이 많니? 동생 잘 되는 게 배가 아파. 벌써부터 그렇게 질투하고 그러면 나중에 커선 어쩌려고? 넌 얼굴이 예쁘지 않으니까 착하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어디 가서도 사랑 못 받고 그렇게 살아. 알아? 엄마는 왜 동생만 예뻐해? 차별이야 이거. 그리고 쟤는 학원 2개나 다니고 있는데 왜 나는 못 가게 하냐고. 나도 학원 가고 싶단 말이야. 동생은 미래 가수나 배우가 될 거야. 너랑은 다르다고. 이건 차별이 아니라 투자야. 그래도 엄마.
저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차가웠어요. 툭 하면 울고불고. 그것도 예쁜 애들한테나 통하는 거지. 엄마는 솔직한 사람이야. 안 예쁜 걸 예쁘다고 내 자식이라고 감싸고 도는 옆에 애들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 그러니까 너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놔. 그래야 세상 사는 게 편하니까. 그때 제 나이 고작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못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자란 저는 그렇게 괜찮게 자라진 못한 것 같아요.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자신감도 없었죠. 하지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머리가 썩 좋은 편도 아니었던 저는 오직 엄마에게 칭찬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밤을 새고 악착같이 공부를 한 거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도 칭찬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때 저는 어렸고 많이 외로웠거든요. 한마디로 불쌍한 아이였죠. 그런 식으로라도 관심을 받으려고 나름 발버둥을 치고 있었던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좋은 성적표를 받아와도 동생을 더 우선시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 반에서 1등 했어. 그래. 잘했네.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 아빠한테 말해 놓을게. 그럼 나 수학, 과외나 학원은 빼고. 엄마, 다른 친구들은 학원 다니고 다들 기본으로 한다고. 그리고 반에서 1등 했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건 동생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 그냥 가지고 싶은 문제집이나 사. 따라잡기 벅차. 중학교 수준이야 어떻게든 했지만 이제는 정보 싸움이고 내가 수학이 조금 힘들어서 그래. 응? 제발. 학원은 한 번 다니면 다달이 나가는 돈이 얼만데. 우리 집 형편 뻔히 알잖아. 너희 아빠 능력이 딱 거기까지인데. 생각해보니 진짜 열받는 일이지.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내 얼굴에 외모면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났을 텐데 말이야.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해. 아빠가 들으면 속상해해. 모르겠니? 엄마는 솔직한 사람이야. 그리고 분에 넘치게 과분한 날 만난 게 세상 유일한 자랑인 사람인데 모르겠어? 속상? 너도 참. 그냥 대충 가지고 싶은 건 말해. 그리고 공부 잘하는 거 당연한 거야. 원래 못생긴 애들이 공부는 잘해.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 엄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이제 수험생인데 꼭 그런 식으로 외모 비하를 해야 해? 수험? 지금 너도 네 인생에서 중요하겠지만 네 동생은 우리 가족 전부의 인생을 바꿔줄 기회야. 고작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이러는 건 좀 아니지. 그리고 똑똑한 척 하지 마. 결국 너도 사회 나가보면 알게 될 거야. 여자로 태어나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하겠지. 내가 어릴 때부터 그 소리만 듣고 자랐는데. 근데 엄마도 동생한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걔 학원 안 가고 매번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던데. 뭐? 이 기집애가 전화해봐. 아니지. 학원에 내가 전화를 해. 됐다. 걔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다 이유가 있으니 그렇지. 원래 예수라는 애들이 자유분방하기도 하고. 근데 넌 언니가 돼서 그걸 엄마한테 이르기나 하니? 정말 성격 고약하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엄마에게 더는 뭔가를 기대하지 않은 게 말이죠. 엄마는 매번 동생만을 예뻐했고 동생은 기고만장해져서 저를 무시했고 아빠는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음에도 싫은 소리 한 번 못했어요. 이처럼 제게 가족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버거운 존재였습니다. 그 안에서 결국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공부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엄마는 제게 조금의 투자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꼭 가야겠어? 장학금을 받던가 조금 낮은 곳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넌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엄마가 말한 거 다 어디로 들었어? 엄마, 남들은 못 가서 안달인 곳이야. 등록금만 해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알아서? 그때 가면 또 딴소리 하려고? 네 동생 지금 연기, 음악, 발레학원 다니는 것도 버거워서 한 달씩 돈도 미루고 있는 이런 형편에 욕심이야 그거. 엄마! 어머, 이 지지배가 왜 소리를 질러? 그리고 생각해봐라. 대학 나와서 취직 못하는 인간들 수두룩하고 결국에 결혼하고 애 낳고 땡치는 게 여자 인생이야. 그런데 왜 대학을 꼭 가야겠다는 거야? 어차피 시집 갈 건 뭐하러 그 고생을 하냐고. 엄마는 진짜 내 엄마가 맞긴 해? 그러기에 나도 궁금하다. 어떻게 내가 너 같은 걸 낳았는지. 결국 저는 그날 엄마와 크게 싸웠고 아빠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제 등록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아빠는 제게 너무 미안하다고 했지만 결국은 엄마에게 비밀로 하라는 말을 했고요. 제 입장과 처지가 그렇다 보니 더욱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실제로 장학금도 받았고 취업 준비까지 동시에 해서 졸업 후에 방송 관련 일을 하게 됐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높은 연봉에 꽤 알아주는 직업이었죠. 그런데 딱 그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저의 예쁜 여동생이 임신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날 엄마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토록 서럽게 우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자식 잃은 어미처럼 봤을지도 모르겠네요. 미쳤어. 너 내 꼴을 보고도 이딴 짓을 해? 미쳤지? 미쳤어. 엄마, 나 애 낳고 그냥 살고 싶어. 절대 안 돼. 차라리 날 죽여.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감히. 너 지금 당장 병원 가자. 병원 가서 검사 다시 받고 수술을 하든. 아, 싫다고. 나 오빠 사랑해. 나는 사랑 안 했는지 알아? 근데 이게 뭐야? 이렇게 궁상 떨면서 살고 있는데 넌 엄마 보면서 느끼는 거 없어? 얼굴 예쁜 거 그거 하나 보고 너랑 결혼하자고 한 거야. 그 남자는 변변한 직업도 없잖아. 근데 결혼 절대 못해.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이지. 내 인생인데 엄마가 난리야? 엄마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야? 어릴 때부터 나한테 억지로 강요하면서 엄마는 대리만족한 거 아니었어? 나 혜택 받고 자란 거 모르지 않아. 그런데 그게 정말 내가 다 원한 거였어? 너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이리저리 학원 보내고. 나 노래 못해. 나 음치라고. 근데도 억지로 가수 시킨다고 한 것도 엄마야. 너도 좋다고 했잖아. 너도 연예인 되고 싶다며. 어릴 땐 좋았지. 근데 그건 어릴 때잖아. 나중에 싫다는 걸 억지로 시킨 건 엄마고. 나쁜 년, 나가.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엄마, 너 같은 딸 나한테 이제 없는 걸로 칠 테니까. 그때 제 동생은 몇 번을 엄마를 붙잡으며 울다가 결국은 짐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기 전에 제게 아주 작게 말하더군요. 언니, 내가 못되게 굴었던 거 미안해. 근데 나도 힘들었었어. 그러니까 너무 나 미워하지 말아줘. 갈게. 잘 있어. 엄마는 그 뒤로 거의 한 달간을 알아누우셨습니다. 실제로 병원에도 몇 번 실려갔고요. 그런데 몸이 조금 회복이 되자 엄마는 제게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하셨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너 때문에 이렇게 털고 일어난 거야. 알지? 엄마가 아침 만들어 놨으니까 회사 가서 먹어. 그리고 여기 이거 녹즙이야. 피부에도 좋다고 하고 또 건강에도 좋으니까 이거 매일 챙겨 먹어야 된다. 알았지?
뭘 놀란 눈을 하고 있어. 지각하겠다. 얼른 회사 출근해. 몸에 짜고 너무 단 거 많이 먹지 말고. 알았지? 건강이 제일이야. 알았어. 그럴게. 돼지처럼 살찐다고 아침이라도 굶으라고 했던 엄마의 변화는 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니까 싫진 않았습니다. 엄마는 동생의 빈자리를 저로 채우려는 듯 너무나 잘해줬어요. 원래대로라면 따로 집을 구해서 나가려고 했던 시기였는데 그걸 미룰 정도였죠.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은 했지만 아무래도 제 결핍된 부분이라서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제가 퇴근을 하면 저를 반겨주고 제 목욕물을 받아주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게 웃어주는 엄마가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아주 조심스럽게 제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딸 남자친구 있어? 일하느라 바쁘기만 해서. 그렇지? 이 방송 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물론 알지. 아는데 그래도 사람을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생각해봐. 너 중학교 때부터 공부만 하고 대학 가서도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제대로 연애도 못했잖아. 그야 그렇지. 근데 왜? 실은 엄마가 아는 분이 그 사람이 널 굉장히 좋게 봤다고 하더라고. 나를? 근데 난 엄마 주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정식으로 인사를 한 건 아닌데 너도 기억할 거야. 나 그때 입원했던 그 병원. 병원? 그렇지. 근데 누구? 병원 의사. 그 할아버지 같은 그 사람? 그 사람이랑 나? 적어도 한 60대로 보이던데? 아니 70대. 지방의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진료할 수 있는 과목도 4개 정도가 되는 규모였고요. 저 역시도 2번인가 봤는데 저를 아래 위로 보는 모습에 불쾌했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 내가 미쳤어? 그 의사 말고 아들. 그것도 막내 아들. 난 본 적이 없잖아. 있어? 없지. 근데 의사 선생님이 너를 좋게 보셨잖니. 그거면 됐지? 그 막내도 공부를 또 엄청 잘한다고 그러더라. 직업도 안정적이고. 그 정도면 너무 좋은 조건 아니니? 엄마, 근데 의사면 우리 집이랑 수준 차이 난다고 하고. 알잖아. 그런 건 절대 안 보는 깨어있는 분이라 그래. 너 행동 바르고 인사성 있는 거 보고 딱 막내 짝이다 싶었던 거지. 난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 선이잖아. 소개팅이 아니라. 너 나이 이제 좀 있으면 30이야. 선이든 소개팅이든 많이 만나봐야 사람 보는 눈도 기를 수 있는 거고. 엄마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받고 했던 걸 생각해봐. 이런 말이 나왔으면 엄마 체면을 파서라도, 응? 그래도 엄마 나는 자연스럽게. 그게 가능은 해? 매번 야근에 편집일 하다가 밤이나 새면서. 그야. 그럼 부담 안 가진다? 그냥 밥이나 먹는 수준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럼. 우리 딸 역시. 내가 진짜 딸을 잘 뒀네. 엄마가 너무 고마워. 우리 딸 너무너무 사랑해. 엄마가 그때 입고 나갈 옷은 사줘도 되지? 구두도 필요하겠다. 그래, 머리도 하고. 솔직히 썩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만나보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 사람을 봤을 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말이죠. 일단 얼굴이 멀끔하게 잘생겼더군요. 키도 굉장히 큰 편이었고 배려심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좋은 사람이긴 했지만 저를 딱히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잡더라고요.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싫은 건 아니었고 엄마의 간절한 부탁도 있어서 그렇게 몇 번의 식사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저를 잡은 것과는 달리 그렇게 적극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건 연애 초보인 제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의무인 것 같고 연기인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었죠. 솔직하게 말해줄 순 없어요? 딱히 저랑 만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느끼게 했다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거든요. 무엇보다 집안 차이도 나고. 그건 정말 신경 안 쓰셔도 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하시기도 하고요. 그니까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혹시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저 만나는 건가요?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그게 실은 그 사람은 자신이 이전에 연애를 했는데 헤어짐에 대한 충격이 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만남 자체가 꺼려졌는데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욕심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놓치기는 싫고 마음 정리가 덜 된 탓에 그렇게 보였을 거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마음 정리 다 하고 만나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어요. 그때도 제가 괜찮다면 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저를 찾아왔고 제가 일을 하는 곳에도 오곤 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엄마는 친구처럼 지내는 것도 괜찮다고 설득을 했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과의 만남은 더 길게 이어지게 됐죠. 친구로 1년, 그리고 다시 연인으로 1년을 보냈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때가 30이 넘은 나이였기에 당연한 수순처럼 넘어가게 됐네요. 사실 연애 중간중간에 가끔 남자친구의 아버님을 뵀는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이미지였던 것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관찰하듯이 보는 그 눈이 싫었는데 다시 뵙게 된 이후에는 제게는 특별하게 잘 대해주셨거든요.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와는 다른 카리스마가 느껴졌고 자식들을 차별하지 않고 엄격하게 가르쳤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좀 우유부단하신 편이거든. 그렇지. 엄격하셨어. 내가 어릴 때부터. 물론 형들도 그렇게 컸고. 근데 오빠, 할아버지부터 의사 집안이었다고 했지? 그래서 아버지도 의사가 되셨다고 하셨고 우리 엄마도 의사였고. 정말? 근데 어머니는? 오빠 어머니 이야기는 거의 안 했잖아. 실은 이혼하셨어. 개인적인 문제로. 그렇구나. 그런데 보통 집안이 대대로 의사면 아들 중에도 의사가 있을 법한데? 우리 집은 그렇진 않았어. 대충 자유로웠지. 진짜 열린 분이시네. 대단해. 근데 그럼 날 뭘 보고 좋아하신 걸까? 얼굴도 그냥 그렇고 직업도 나쁘진 않지만 의사도 아니고. 그야 모르지.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그 조건을 알게 된 건 상견례였습니다. 예비 시아버진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본인의 노력과 의지, 그리고 욕심을 봤습니다. 듣기로는 학원도 안 가고 반에서 1등, 전교에서는 10등 안에는 무조건 들었다고. 네, 사돈. 우리 딸이 좀 욕심이 있죠? 스스로 뭔가를 이뤄낸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한테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저는 둘이 잘 어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이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진짜 너무 예뻐. 그런 것 같습니다. 혼수나 이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이 손주는 빨리 보고 싶긴 합니다. 그럼요. 우리 딸도 이제 노산인데 아마 지들끼리는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반박하려고 했지만 엄마가 옆구리를 꾹 찌르는 바람에 멈췄죠. 솔직히 일에 욕심이 있던 저는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일단 어른들 대화에 끼어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도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네요. 그렇게 뭔가에 등 떠밀리듯 결혼 진행이 시작됐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드레스를 고르고 있었고 또 정신이 들면 사진을 찍고 있었죠. 진짜 이런 게 결혼인가? 하는 작은 회의감이 느껴질 무렵 결혼식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긴장을 했던 탓인지 아니면 일을 병행해서 무리를 한 건지 목과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마침 그곳이 제일 가까워서 예비 시아버지가 의사로 있는 그 병원에 들어섰죠. 평일이었는데 사람이 많았고 마침 점심시간이라 대기는 더욱 길어졌습니다. 주변이 소란스럽기도 하고 배가 살살 아파서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밖에서 여자들 웃음소리가 나더군요. 환자 이야기, 의사 이야기 등 대화 내용을 보니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보였습니다. 진짜 대박. 아까 그 남자가 둘째 아들 맞지? 응. 의사면 원래 그런가? 사람이 어떻게 저래? 욕심이 얼마나 많았으면 아들들이 하나같이 저렇게 망가질 수가 있지? 말도 마. 첫째 아들은 의대 입학은 했다잖아. 그런데 피를 무서워했는데 하도 강요를 하니까 결국 졸업도 못하고 정신과 들락거리고. 다들 쉬쉬하는데도 알지. 어제 찾아온 둘째는 더 끔찍하지 않아? 나도 현장에서 들었잖아. 멀쩡한 가정 이혼까지 시켰다고 했지? 그것도 2번이나. 손자 못 낳았다고 이혼시키는 시아버지라니 진짜 끔찍하다. 이번에 막내, 그 잘생긴 그 막내 아들도 결혼한다고 하더라? 청첩장 받았지? 방송국 다닌다고 뭐 똑똑한 며느리라고 좋아 죽던데? 와, 그 여자는 이런 상황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하는 거겠지? 자식들을 의사 못 시켰으니 그 손자라도 의사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 말이야. 아니 근데 웃기지 않냐? 그럼 의사인 여자랑 결혼시키든가. 그게 가능하냐? 의사들 사이에는 이미 소문 파다한데 첫째 망가졌을 때부터 혼담이 뚝 끊어져서 의사들은 절대 저 집에 안 가지. 미쳤냐? 심지어 머리 똑똑해서 의사 되고 싶다는 손자를 낳으려고 줄줄이 출산만 몇 번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의사면 그냥 혼자 살지. 어우 진짜 소름 끼쳐. 그 아들들도 다들 배다른 자식들이라잖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대로 의사 가문 만들자고 여자들을 그렇게 망친 사람이 내 시아버지면 어우 난 솔직히 소름 끼칠 것 같아. 며느리가 아니라 거의 대리모 수준 아니니? 그 잘생긴 막내는 좀 아깝긴 한데 나도 그 소문 듣고는 바로 마음 접었지. 그 여자만 불쌍하다. 그 정도 능력이면 진짜 가여워. 저는 그 여자들이 떠난 뒤에도 한참 있다가 화장실 밖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꿈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거든요. 저는 어깨와 목이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일단 남자친구를 불렀습니다. 제가 병원 정문에서 그 사람과 마주했을 때 전 남자친구의 뺨을 때렸어요. 놀란 그 사람이 이유를 물었을 때 저는 앞서 들은 것들을 쭉 전달했습니다.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할 줄 알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죠. 뭐야? 그게 정말이었어? 그래서 형들 이야기를 잘 안 한 거야? 자기야. 오빠도 똑같구나. 의사 아들이라도 얻고 싶어? 그래서 오빠도 아버님처럼 그렇게 자식들 키우려고? 그거야? 절대 그건 아니야. 정말이야, 믿어줘. 어쨌든 아버님 뜻 따라서 나랑 결혼하려고 한 건 맞구나.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자기 만났을 때 아버지가 내 여자친구를 너무 반대했고 정말 홧김에 나간 거였어. 그런데 자기가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라. 그 여자를 반대한 이유가 혹시 똑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반발심이 있었어. 아버지가 마음에 든다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려고 나간 거였어. 근데 진짜 나는 자기가 좋아졌어. 내 진심은 알잖아. 모르겠는데 진짜 날 아꼈다면 이 결혼을 강행하지 말았어야지. 넌 알잖아. 너랑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날 이해해줬잖아. 아버지는 거역할 수가 없었어. 자기가 어머니를 거역하지 못하는 것처럼.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저 사람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저 역시 어머니의 사랑이 고파서 갈구하고 원망했으며 기다렸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결혼이 결코 옳지 않다는 건 알았어요. 이해는 뒤로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결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남자친구를 끌고 병원으로 들어갔고 아버님을 찾아갔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시긴 했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아가, 너도 좋은 거 아니냐? 솔직히 우리 집안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결혼이다. 그리고 우리 아들 잘생기지 않았니? 비록 머리는 멍청하고 욕심도 없는 게 흠이긴 해도 너한테는 다 있는 조건이니 괜찮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작품이요? 지금 설마 아이라고 하면 뭐가 달라지니? 사람도 작품도 결국 물려받고 이어지는 거지. 그리고 조건이라는 게 그래. 이 상대적인 거야. 너도 우리 아들의 좋은 부분이 좋은 거고 우린 네가 가진 좋은 부분을 좋아하는 거고. 그럼 둘 다 좋은 거 아니냐? 이건 아니죠. 제가 대리모도 아니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다뇨. 이래서 똑똑한 애들은 이게 싫어. 일단 자기랑 맞지 않으면 싸우려고 들고. 이 사부인은 나랑 말이 잘 통하던데. 사부인은 우리 아들 외모 하나 보고 허락한 결혼이다. 그게 나랑 다를 게 뭐냐? 외모냐 머리냐 결국 결이 다르긴 해도 똑같다고 보는데.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 엄마가 그런 사람인데 제가 욕할 건 아니죠. 하지만 저 이 결혼 못합니다. 버릇없이 굴지 말고 그냥 어른들이 시키면 네 하고 대답하면 된다. 내가 뭐 많은 거 바란 게 아니잖아. 네 머리를 꼭 닮은 아들 하나 낳아달라. 이게 조건인데. 그냥 아버님이 낳으시죠. 3번을 결혼했는데 4번은 못할까. 이게 어디서 누구 앞이라고 막말이야? 그때 제 곁에 있던 남자친구의 몸이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설마 자기 자식들 때리면서 키우셨어요? 자기야. 그래, 좀 때렸다. 특히 막내는 나한테 많이 혼이 났지. 내가 제대로 더 했어야 했는데 유약하고 멍청해서 밥도 굶겼고 침대도 치워버렸다. 그렇게 해도 저놈은 멍청한지. 애미, 아버지! 봐라, 아직도 유약해서 어미 소리만 나오면 낑낑거리는 개새끼처럼 울지. 저는 순간 아버님의 멱살을 잡았고 남자친구는 그런 저와 아버님 사이에 끼었습니다. 정말 여자고 뭐고 없이 저를 때리시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 역시 물러나지 않고 맞으면 때렸고 때리면 2대 더 때렸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때려? 우리 엄마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 이 미친. 좋아. 너 같은 며느리 나도 이제 볼 일 없어. 어디 어른한테 손을 올려. 근본도 없는 상놈 집안이라고 해도 그 노력이 가상해서 며느리로 삼아주려고 했더니. 어른이 어른다워야지. 당신 그런 식으로 살면 당신 죽을 때 자식들이 웃을 거야. 알아? 이런 미친. 저는 그대로 그 사람과 남자친구를 동시에 밀치고는 엉망이 된 머리카락을 하곤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집 앞 놀이터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죠. 저는 그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배신당했고 더구나 그게 엄마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퉁퉁 부은 얼굴로 집에 들어갔을 때 엄마는 벼락처럼 제게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놀라서 엄마를 말렸지만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어요. 네가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그깟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해서 이 사달을 나게 해? 너 머리에 총 맞았어? 오냐오냐 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너 뭘 믿고 까불어? 그깟 돈 몇 푼 버는 거? 그 집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야, 이 멍청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집안이라 비빌 수 있겠어? 너 당장 나가서 빌어. 울어, 꿇어. 싫어. 뭐? 정말? 엄마가 그렇게 그 집안이 좋으면 그 의사랑 결혼하면 되겠네. 매번 그렇게 애가 졌다, 후회한다, 구질구질한 인생 탓, 남편 탓, 자식 탓하면서 살지 말고 그냥 나가서 새 출발을 해. 야! 왜? 그건 아까워. 엄마는 아빠 곁에 있는 이유가 엄마를 떠받들어 줘서잖아. 그 이유 하나로 불만이면서도 살고 있는 거잖아. 아니야? 엄마는 날 팔았어. 내가 그 사람한테 따지는데 엄마 때문에 쪽팔리더라. 엄마는 뭘 원해서? 손녀? 예쁜 손녀? 그래? 그래. 뭐 어때서? 아동 모델도 있고 요즘은 우리가 애 키울 때랑은 또 달라. 조금만 서포트해주면 금방 유명해지고 SNS도 있고. 적당히 해, 엄마. 내가 그 의사한테 했던 말 고스란히 엄마한테도 들려줄게. 이렇게 계속 살면 자식들이 엄마 죽을 때 웃어. 알아? 제발 정신 차려. 엄마도 이제 더는 예전처럼 예쁘지 않아. 엄마 주름도 장난 아니고 배도 나왔어. 그리고 눈도 처졌네. 네가 엄마한테. 엄마는 자식한테 30년을 넘게 그랬잖아. 둘 다 그만해. 왜 그래? 아빠도 마찬가지야. 아빠도 자식 키울 자격 없어. 착한 척, 모르는 척, 다정한 척 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는 한 발 뒤로 갈 거면 그게 가족이야? 지금 이 상황이 파악이 되면 말리는 게 아니라 따졌어야지. 내가 엄마 딸이기만 해? 아빠 딸이기도 해. 엄마가 날 대리모로 팔려고 한 이 상황에선 엄마 뺨이라도 한 대 쳤어야지. 너 당장 나가. 너도 내 딸 아니야. 그래, 그럴 거야. 둘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다신 보지 말자. 하지만 저는 멋지게 퇴장하지 못했고 결국 엄마의 손에 머리채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예비 시아버지처럼 같이 덤벼서 싸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차마 부모라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머리로는 생각이 들어도 부모라는 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때리면 때리는 걸 그대로 맞았고 머리채를 흔들 때는 그저 잡혀줬죠. 그런데 그때 아빠가 그런 엄마를 떼어내고 엄마의 뺨을 휘갈겼습니다. 정말이지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저까지 딸려서 넘어질 뻔했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엄마는 소리를 꽥 질렀지만 아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어쩜 이래? 내가 다 참아줬잖아. 다 받아줬잖아. 왜? 대체 왜? 당신이 날 때려? 감히 날? 아파. 그럼 당신 딸을 봐. 얘는 안 아플 것 같아? 자기 손끝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죽는다는 사람이 어쩌면 당신 딸 아픈 건 못 봐. 이러고도 당신이 엄마야? 내가 낳았어. 난 권리 있다고.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작은 애가 나갔을 때도 나는 당신 이해하려고 했어. 믿었던 딸이니까 배신감도 컸겠지. 갑작스러운 임신이었으니 얼마나 힘들까. 나도 이해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이번은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그냥 조건 본 거잖아. 그게 왜?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면
우리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 뭐? 지금 나한테 당신이 그런 말을 해? 왜? 나는 매번 미안한 사람이어야 해? 널 떠받드는 사람이기만 해야 해? 나 당신 남편으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이 아이 아빠로 이 아이 지킬 거야. 당신 바람 났어? 그런 거야? 내가 조금 늙고 살찐 걸로?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외모만 보는 게 아니야. 엄마는 끝까지 아빠가 바람이 나서 자신을 구타했다면서 소리만 쳤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전과는 달리 그런 엄마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제 상태만 확인하면서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집 앞 공터에서 저를 앉혀두고는 약을 사와 발라주시는데 계속 저를 보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일회성의 사과로 제 마음이 풀어지진 않았습니다. 그걸 돌이키기에는 너무 긴 시간을 홀로 싸워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엄마에게 말한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을 완전히 나오게 됐죠. 그때는 정말이지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아빠도 없이 살아가는 제 모습을 구체화했고 머리로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내렸죠.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행복할 거라는 결론이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연락을 했고 바쁠 때는 문자를 남겨놓기도 했어요. 제가 집을 나가고 반년 만에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아빠도 많이 지쳤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정확히 1년 만에 저와 아빠는 이전보다 조금 더 친해진 부녀 사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뭘 해줄까? 이번에 방송 대박 났다며? 응?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학원, 그거 보내줄까? 아빠. 장난이야, 장난. 근데 진짜 학원 안 다닐래? 피아노, 수학. 신기한 일이었어요. 아빠와 아주 조금 더 가까워졌을 뿐인데 아빠는 제 어린 시절에 뭘 원했고 뭘 가지고 싶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변화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락이 완전히 끊겼던 동생도 돌아왔죠. 그것도 어린 시절의 여동생과 꼭 닮은 아주 예쁜 딸과 함께 말입니다. 엄마가 그 아이의 얼굴을 봤다면 눈이 뒤집혔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예뻤어요. 제가 장난식으로 연예인이라도 시키라고 했는데 동생은 정말이지 펄쩍 뛰었습니다. 꿈이라면 지지하겠지만 절대로 강요하진 않을 거라고 했죠. 엄마가 얼마 전에 연락 왔어. 언니는 안 왔어? 뭐? 아빠도 몰라? 뭘 말이야? 아빠는 알고 있다고 하던데. 엄마 재혼했다고? 뭐? 아빠? 굳이 나한테 청첩장을 줘서 알긴 알았는데 뭐 이젠 부부도 아닌데 뭐 엄청 능력 있고 돈도 많은 남자라고 자랑하더라고.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이 뭐 그런 걸 말해. 괜히 너 마음 안 좋게. 일하는데 힘든 애를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언제 결혼을 한 거야? 이혼하고 한 3개월 됐나?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흘리다가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하는데? 뭐 미안하다, 보고 싶다, 힘들다, 후회한다, 뭐 대충 그런 말 하다가 결론은 이혼했대. 결혼하고 2달 만에. 그래서 돈 좀 달라고. 당장 급하게 쓸 돈도 있고 빌린 돈을 갚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더라. 나랑 협의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까지 했는데 돈이라니. 넉넉하진 않아도 돈을 빌릴 정도라고? 자세한 부분은 모르는데 뭔 사기 결혼 당했다면서 나한테 하소연하더라고. 어쨌든 언니한테도 조만간 연락 가겠네. 난 돈 죽어도 못 준다고 이야기했거든.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 만에 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는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제게 돈을 요구했죠. 물론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안타깝고 쓰린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다시는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아빠를 버리고 결국에는 능력 있는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몹시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엄마는 변하진 않았더라고요. 너 이거도 법에 위배되는 거야.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무슨 고소? 돈 안 빌려준 죄? 괘씸죄? 그것도 아니면 뭐? 부양 의무. 자식들에게는 그런 게 있어. 이거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어. 알아? 자식이라면 응당 부모를 섬겨야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 그 말은 하기 좀 부끄럽지 않아?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어? 방치했지, 구박했지, 아무것도 안 해줬지. 그런데 뭘 키워? 진짜 웃긴다. 너를 내가 10달을 품고 배 아파서 낳은. 열받으면 다시 넣어. 나도 태어나기 싫었어. 그니까 엄마가 알아서 다시 쑤셔 넣어. 상스럽다. 너 정말 상스러워. 그래서 어디 결혼이나 제대로 하겠어? 나 제대로 할 건데. 누구? 어떤 새끼랑 결혼을 해?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 근데 엄마, 우리 이제 다시 안 보기로 했잖아. 그니까 제발 연락하지 마. 지금 난 이대로가 너무 좋아. 이제 내 동생도 생겼고, 난 조카도 생겼고, 그리고 아빠도 새로 생겼어. 이제 결혼해서 남편도 생길 거고. 난 엄마처럼 예쁘게 태어나진 못했어도 결국 내가 엄마보다 더 행복할 거야. 이것들이 엄마를 이렇게 내버려두고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면 다야? 엄마는 엄마가 행복해지려고 선택한 거잖아. 그니까 사기 결혼이든 뭐든 스스로 이겨내봐. 조건만 보고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서 고마워. 마지막엔 진짜 교육이 됐네. 야! 그 뒤에도 연락은 왔습니다. 이유도 다양했는데 키워준 돈을 내놔라. 아빠와 이혼한 건 내 탓이니까 돈을 물어내라와 같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엄마의 연락은 더는 받지 않기로 했고 결국 번호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다고 결혼할 거라고 엄마에게 했던 말은 거짓말은 아니었죠. 다만 엄마가 궁금해하던 그 상대가 저와 만나다 헤어졌던 의사 아버지의 막내 아들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남자친구는 그렇게 저와 헤어지고 한동안은 많은 소개팅을 다시 해야 했다고 해요. 아버지의 등살에 못 이겨서 능력 좋은 변호사도 만났고 세무사와도 선을 봤다고 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아버님의 말을 거스르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곤 저를 찾아와 거의 3개월을 쫓아다니면서 빌었어요. 형들이랑 연락한다? 배다른 형제라서 솔직히 어색하고 그랬는데 날 미워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나도 오해를 했었나 봐. 그 말을 왜 나한테 해? 너는 이해해 줄 것 같아서. 나 너랑 진짜 만나보고 싶어.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 내 진심을 진짜 전달해 볼게. 아버지도 없고 이제 재산도 바라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나만 보고 판단해 줄 수는 없을까? 난 자신 없어. 내가 자신 있어.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 당신처럼 좋은 사람 절대 못 만날 거야. 내가 어릴 때 공부를 안 하면 맞고 굶겼고 어두운 방에 가뒀었어. 그런 아버지였어. 그런데도 내가 아버지에게 감사한 딱 하나가 널 만난 거야. 자기를 만나게 해준 거 그거 하나. 그렇게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둘 다 각자의 엄마와 아빠를 잃고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말이죠. 지금 마음은 훨씬 홀가분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도 조금씩 터득해가고 있고요.
사실 가족이란 게 모두 같은 게 아니잖아요. 주변의 드라마에서 보는 희생이나 사랑이 없는 부모를 가진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게 단순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죠. 혹여나 그런 저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이거 하나만은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결국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이죠. 버리고 포기하는 법도 배우고 그 누구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길 바란다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 앞으로 행복하게 살게요. 구독자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